젖병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기 입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 신중하게 고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좋다는 젖병을 사도 우리 아기에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첫째 때 젖병을 바꿔도 아기가 거부하고 배앓이까지 겪으면서 막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수유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다가 맞는 젖병을 찾았고 첫째부터 둘째까지 직접 써본 젖병은 무려 7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본 7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아기에게 잘 맞는지, 제가 최종 선택한 젖병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닥터 브라운입니다. 닥터 브라운의 가장 큰 특징은 배앓이 방지를 위한 통기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배앓이가 심한 아기 때문에 닥터 브라운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첫째가 배앓이로 너무 고생을 해서 배앓이 젖병을 찾아보니 닥터 브라운만한 게 없다고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특히 레로렉은 젖꼭지가 좁고 길게 들어가는 형태라 입이 작은 아기나 피실입이 잘 안 되는 아기에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리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었어요. 다만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 또한 분명했습니다. 일단 유리라서 플라스틱 젖병에 비해 무겁고 깨질 염려도 있고 집에서 사용할 땐 괜찮은데 외출할 땐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통기 시스템 때문에 부속품이 많아서 세척이 번거로운 편입니다. 젖병은 하루 한두 개 씻는 게 아니라 최소 4개에서 8개 씻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네로렉은 입구가 좁다 보니 분유를 찰 때 자꾸 흘리게 돼가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실 위의 단점은 아기가 배앓이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아쉽게 느껴졌어요. 바로 이 용량인데요. 120ml 다음이 250ml인데 네로렉 250ml는 직경이 좁고 이게 길쭉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이질감도 있고 기분상 쓰기가 싫더라고요. 왜 중간 사이즈는 없는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배앓이가 심하거나 입이 작은 아기에게는 고려해 볼만 하지만 세척 편의성이나 가벼운 젖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쉬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란시노 젖병입니다. 란시노는 유리 젖병인데도 생각보다 날씬한 형태라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괜찮았어요. 유리 젖병 특유의 묵직함이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블아트 모유 실감 젖꼭지와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혼합 수유를 하시는 분들에게 활용도가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다만 유리이기 때문에 외출할 때 깨질 걱정은 여전하고요. 또 최대 용량이 240ml라 아기가 커감에 따라 수유량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다른 젖병으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배앓이에 특별히 큰 효과를 봤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란시노는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는 유리 젖병을 선호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제품, 다른 제품의 젖꼭지도 호환해서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헤겐입니다. 헤겐은 다른 젖병과 달리 네모난 디자인이라 처음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젖병이죠. 그런데 이 네모난 모양이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라 사용할 때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입구가 넓어서 세척하기 정말 편한 것이 장점이에요. 구석구석 닦기가 좋고 젖병을 떨어뜨렸을 때도 동그란 젖병처럼 굴러가지가 않아서 새벽 수유하면서 졸다가 놓치실 때 있잖아요. 이때 분유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렸을 때 조금 더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젖병으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뚜껑만 구입을 해서 이유식이나 간식 등을 담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일반적인 원형 젖병은 방향 상관없이 젖꼭지를 끼우면 되는데 헤겐은 방향을 맞춰서 끼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건 열고 닫을 때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인 모양의 원형 젖병도 돌리는 과정에서 손목에 무리가 가기도 하는데 이 헤겐은 약간 비틀어서 열어야 하는 구조라 더 힘이 들어가서 진짜 손목이 찌릿하고 아팠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기 낳고 안 그래도 너덜너덜하고 아픈 손목 수없이 젖병을 열고 닫는 육아 중에 꽤나 아프고 불편한 단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의 젖꼭지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젖꼭지를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의 편의성과 추후 젖병의 활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좋지만 가격이라든지 단계별 성장 과정에서 빨대컵 등의 호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고려가 필요한 제품이에요. 네 번째는 유미 젖병입니다. 유미는 젖병 자체에 굴곡이 있는 편이라서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유미의 가장 큰 특징은 배앓이 방지를 위해 들어가는 에어벤트 시스템입니다. 에어벤트링이 젖병 안에서 공기를 순환시켜서 아기가 어느 방향으로 물더라도 일정하게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저는 직접 사용해 봤을 때 배앓이에 특별히 큰 효과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에어벤트링을 젖병 입구에 제대로 맞추지 않고 뚜껑을 대충 닫게 되면 분유가 왈칵 셀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빠르게 막 호다다닥 하다가 이게 잘 안 맞았는지 수유하다가 애기 얼굴에 막 쏟고 이걸 닦느라 시간 보내고 애는 배고프다고 울고 진짜 정신이 쏙 빠진 뒤로는 사실 정이 떨어져 버려서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뚜껑을 닫기 전에 에어벤트링이 평평하게 잘 맞물렸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모형 젖꼭지와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눈금이 조금 투박하게 느껴졌어요.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눈금이 아니라 두껍고 눈에 띄는 형태라서 젖병만 보고 정확한 용량을 맞추기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더케이입니다. 마더케이는 일단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괜찮았고요. 젖병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라서 세워놓았을 때도 안정감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젖병을 사용하다가 살짝 건드렸을 때 쉽게 넘어지거나 굴러가는 것 또한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국내 제조 제품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젖꼭지도 소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젖꼭지 선택의 폭이 있다는 것 또한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립감과 안정적인 형태 그리고 젖꼭지 호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려해볼 만한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린맘입니다. 그린맘 대부분은 조리원에서 쓰고 있고 PP 소재라서 PPSU 같은 소재의 젖병보다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신생아 때 가벼운 젖병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PP 소재 특성상 내열성과 내구성이 PPSU보다 떨어지고 스크래치에도 보다 취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교체 주기였는데 3개월로 다른 젖병보다 짧은 편이라 비용적인 부분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젖병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비교적 짧은 교체 주기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 젖병이라고 불리는 더블아트입니다. 더블아트의 큰 장점은 젖병 거부가 적어 실패 확률이 낮다는 점인데 이 장점은 수많은 후기와 돌고 돌아 더블아트라는 실사용자들의 생생 후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희도 첫째 젖병 거부를 더블아트로 해결을 했고 둘째도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가볍고 튼튼하면서 세척도 편리하다는 것이에요. 열탕 소독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적고 아기가 조금 커서 젖병을 스스로 잡다가 떨어뜨리더라도 유리젖병처럼 깨질 걱정도 없어요. 입구가 넓어서 분유를 타기도 편하고 부속품도 비교적 간단해서 세척이 편리합니다. 분유를 타고 먹이고 씻고 또 분유 타고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분유 타기 편하다, 세척하기 편하다가 사용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커가면서 활용도가 좋은 편이에요. 핸들이라든지 춥빨대, 빨대꼭지 같은 부속품을 단계별로 활용할 수가 있고 젖병에서 빨대컵으로 넘어갈 때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추가로 조립하는 비용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용량도 160ml, 240ml, 330ml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아기가 성장하면서 수유량이 늘어날 때 용량을 바꿔가며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젖꼭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에요. 젖병을 사용하다 보면 아기에게 맞는 젖꼭지를 찾기 위해 다른 브랜드의 젖꼭지를 사용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더블아트 젖병은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젖꼭지가 비교적 다양한 편입니다. 또한 엄마의 가슴을 모티브로 설계되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강조하고 있어 아이들의 수유 거부가 적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다음으로는 젖꼭지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기가 성장하면서 먹는 힘이나 수유량이 달라지는데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아기의 성장 속도에 맞춰 젖꼭지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젖꼭지를 교체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젖꼭지 교체 비용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첫째부터 둘째까지 사용해본 7개의 젖병을 비교해 봤는데요. 사실 무조건 가장 좋은 젖병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아기와 부모님의 상황에 맞는 젖병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앓이가 걱정되고 유리젖병을 선호한다면 닥터 브라운, 세척 편의성이 중요하다면 헤겐, 가벼운 젖병을 원한다면 그린맘, 유리 젖병을 선호한다면 란스노,
그리고 저처럼 젖병 거부를 경험했거나 처음 젖병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무난한 제품을 찾고 있다면 저는 더블아트를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 같아요.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신생아 시기에는 배앓이도 걱정이 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닥터브라운 작업 용량을 신생아 시기까지 쓰다가 더블아트 젖병으로 변경하여 쓰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둘째가 30에서 35일 무렵부터 더블아트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뚝쭉 더블아트로 용량을 업해가면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젖병을 처음 준비하시는 예비 부모님들, 젖병 거부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신생아 육아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